다음은 샌프란시스코 49ers와 LA 램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연장 승부 끝에 27대24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반의 침묵은 후반의 추진력을 위함이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같은 그런 전반전이었어요. 네. 사실 지메 가로폴로가 이제 짧은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전반 이제 첫 3번의 드라이브에서는 팀 전체 전진 야드가 채 30야드가 안 될 정도로 네. 극도의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램스에게 0대 17의 리드를 내줄 때만 해도 나이너스 시즌이 좀 이렇게 끝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후반에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연장으로 끌고 갔고 결국 나이너스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션 맥베이 감독이 이제 이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엔드존까지 가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냥 좀 머쓱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램스 부분에 사실 적어놨던 내용인데 네. 션 맥베이 감독 부임 이후에 전반에 리드를 잡고 맞췄을 때 45전 전승을 거두고 있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기록이 이제 이날 처음으로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좀 같이 깨지고 말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나이너스가 뭐 거의 전반전만 하더라도 야 이거 이제 조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전에 정말 그 요즘 인터넷에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뭐같이 부활했다. 이제 방송용으로 좀 적합하지 않은 단어인데 뭐같이 부활했다라는 이제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말 그렇게 부활을 해서 연장까지 경기를 끌고 갔고 결국은 이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이날 이제 자완 제임스가 94 리시빙 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해준 것이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에릭 암스테드가 수비에서 2.5개의 색을 또 해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연장전에서 먼저 필드골을 넣은 후에 그다음에 이제 한번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신인 엠브리 토마스가 오델 베컴 주니어와의 대결에서 게임 엔딩 인터셉션을 만들어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이너스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가로폴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인터셉션이 2개가 있긴 했습니다만 또 이 결자 해지를 한 느낌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커리어 램스전 전승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참 램스를 상대로는 귀신같이 이겨요. 네. 그게 이제 뭐 천적 관계죠. 뭐 어느 리그, 어느 뭐 프로 스포츠에서도 꼭 이런 이제 관계들이 한두 개씩은 있곤 하는데 네. 이 가로폴로가 또 램스에게는 아주 이제 특효약인 것 같고 이날 이 나이너스의 스페셜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사실 이 펀터 위시나우스키가 이제 부상으로 경기 중에 빠졌어요. 네. 그러면 펀터가 하는 2가지 역할에서 이제 공백이 생깁니다. 일단 당연히 펀트를 하는 이제 킥을 해줄 사람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필드골이나 엑스트라 포인트 같은 이 플레이스킥 상황에서 롱 스냅퍼가 빼준 공을 키커가 찰 수 있게 이제 잡아주는 역할. 홀더의 역할이죠. 네, 홀더의 역할이 사실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사실 킥을 애초에 시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중요한 역할이다. 근데 이제 이 위시나우스키가 이 2가지 역할을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대신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칼 유스책, 이 풀백 선수가 홀더로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키커 로비 굴드가 뭐 본업인 플래스 킥과 더불어서 2번의 펀트를 시도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위시나우스키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기 전에 2번의 펀트에 85야드를 걷어냈거든요. 네. 로비 굴드가 2번에 90야드를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심지어 20야드 이내에 떨어뜨리는 것까지 해주면서 이 굴드가 뭐 키커, 펀터 어떻게 보면 2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유스텍도 풀백과 홀더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나이너스의 승리에 좀 일조를 했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극적으로 6번 시드로 포스트 시즌에 합류를 하게 된 샌프란시스코 49ers인데 이제 이 다음 주에 저희가 프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이너스와 댈러스는 정말 이 영혼의 라이벌이잖아요. 그 둘이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게 94년 이후로 두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는 첫 대결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기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기인데 저희가 또 프리뷰 때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사실 이제 17대 0으로 앞서 나갈 때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램스가 이기겠구나. 물론 이제 카디널스가 패배를 해서 이 지구 우승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던 부분 뒷맛이 좀 개운하진 않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서부지구 우승은 차지를 했지만 2번 시드에서 4번 시드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당장 와일드카드 라운드도 더 힘든 카디널스를 만나게 됐고 네. 만약에 카디널스를 넘어서더라도 2번 시드, 3번 시드 팀들이 모두 이기면 램스는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패커스 원정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시즌과 같은 결말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지구 라이벌 팀을 꺾고 올라가지만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램필드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네. 그게 지난 시즌의 램스였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그 비슷한 역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좀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고무적인 점을 좀 찾아보자면 뭐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어도 일단 캠 에이커스가 건강하게 복귀를 했다. 뭐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시버 쿠퍼컵이 118야드 한 개의 터치다운을 추가하면서 1947야드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켈빈 존슨의 역대 기록에는 이제 17야드 모자라는 기록이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쿠퍼컵의 뭐 활약은 대단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올 시즌 이제 리시버 트리플 크라운 다 했죠. 최다 리셉션, 최다 리시빙 야드, 최다 리시빙 터치다운 이 세 개를 모두 쿠퍼컵 선수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안에는 이제 늘 뭐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엘리트 리시버의 대열에 이 쿠퍼컵을 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이번 시즌을 계기로 이 쿠퍼컵도 좀 한 단계 더 스텝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텝업을 했다기보다 저는 스텝업도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베어스의 앨런 로빈슨처럼 쿼터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좀 진가를 발휘하게 도와줄 이제 쿼터백을 만났기 때문에 이 쿠퍼컵이 이번 시즌 더 뭐 좋은 기록을 낸 것도 맞는 일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즌 중반부터 이 매튜 스태포드의 턴오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날도 지금 후반에 하나, 연장전에 하나 인터셉션을 추가를 하면서 역전에 좀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는데 이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프리뷰 때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램스에게는 좀 늘 불안 요소가 될 만한 그런 지금 스태포드의 후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션 맥베이 감독이 잘 교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램스도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진작에 확정을 지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구 라이벌 카디널스를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만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카디널스가 어쨌든 하향세고 뭐 램스가 이 경기를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둘 중에는 그래도 좀 솔리드한 쪽은 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현지 도박사들도 일단 램스의 우세를 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프리뷰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이너스와 램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대 17 버커니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이번 경기 전에 이제 3번 시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드에 대한 좀 열망을 드러냈어요. 네. 그러면서 톰 브레디도 출격을 했고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나섰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펜서스를 상대했는데 뭐 경기도 대승을 거뒀고 결과적으로 이제 램스가 패하면서 이번 시드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이 그린베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지금 디비저널 라운드까지는 이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게 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도 이번 시즌 홈에서 7승 1패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나름 큰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날 또 재미있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그론코스키의 좀 옵션 달성과 좀 얽혀 있는 네. 그런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그론크가 이 보너스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톰 브레디가 이제 많은 패스 시도를 하고 또 4쿼터 중반까지 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이게 좀 두 사람의 좀 프렌드십이 빛났던 뭐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7개 캐치 65야드를 추가를 하면 그 항목당 이제 $50만
토탈 이제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었던 그론코스키였는데 뭐 7번의 캐치로 137야드를 적립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4쿼터에 톰 브레이디가 사실 나오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 기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등판을 또 했어요. 그 NFL 필름에서 찍은 이제 영상을 보니까 그롱크와 브레디가 이제 이 보너스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서로 좀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나 하나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브레디가 이 아마 경기 종료 한 6분 정도 전까지 이 경기에 이제 뛰면서 그롱크의 기록 달성을 좀 도와줬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이 이 난리를 치고 나간 것이 이 보너스 때문이었다라는 게 좀 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브라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이 안토니오 브라운이 이제 방출 이후에 브레디를 좀 비판하는 또 인터뷰 뭐 SNS 글 뭐 이런 것들을 또 올린 것 같더라고요. 좀 삐진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롱크랑 브레디랑은 깐부고 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가 봐. 약간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막 하던데 삐진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사실 템파베이와 안토니오 브라운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브레디가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실제로. 그럼요. 예. 예. 뭐 임시 거처도 좀 마련을 해주고 이제 에리언스 감독이나 뭐 구단을 설득하는데도 브레디가 꽤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을 때 걷어가지고 같이 훈련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새까맣게 잊어먹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제 펜서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날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 샘 다널드가 나섰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여전히 인상적인 모습은 없었고 높은 확률로 샘 다널드, 캠 뉴튼 모두 펜서스를 떠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두 선수 모두 이제 1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뭐 펜서스 구단에서 딱히 잡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펜서스는 지금 이 새로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찾는 게 일단 우선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맨롤 감독, 뭐 단장 이렇게 좀 잘 협의를 해서 새로운 쿼터백을 잘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쨌든 좀 새 판을 짜야 되는 캐롤라이나 팬서스인데 지금 까딱 잘못하다가는 또 나락가거든요. 네,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시애틀 시웍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38대 30.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시옥스의 어떤 경기 내용을 생각을 한다면 38득점이라는 득점 자체도 놀라워요. 시애틀 입장에서는 이 지구 라이벌에게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네. 사실 램스가 졌기 때문에 애리조나가 이 경기만 이겼다면 NFC 서부지구 우승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애리조나가 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면서 그냥 5번 시드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네. 초반에는 이제 뭐 챈들러 존스가 또 러셀 윌슨 상대로 스트립색 펌블을 만들어내면서 선취점으로 또 이어갔잖아요.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기세를 살리지를 못했고 동점으로 가던 이제 3쿼터 후반에 애리조나 펀터 앤디 리가 자기 진영 엔드존 근처에서 이제 펀트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는데 요게 이제 앞에 블로커들이 다 뚫리면서 펀트를 시도하지 못하고 펌블 턴오버로 기회를 내주고 말았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좀 애리조나가 많이 꼬이면서 이제 승부를 뒤집지를 못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3번 시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카디널스가 결국은 이제 5번 시드로 플레이오프를 맞이를 하게 됐고 시애틀은 이제 이 일단은 피트 캐롤 감독 그리고 이제 러셀 윌슨 쿼터백 이 체제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좀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캐롤 감독은 뭐 이견 없이 뭐 다음에도 시애틀과 함께하지 않을까 싶은데 반면 이제 러셀 윌슨이 팀에 트레이드를 요청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단은 데려갈 생각이 있는데 윌슨이 남을 생각이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오프 시즌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구단 차원에서는 데리고 가겠다라는 방침을 정했으니까 러셀 윌슨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시애틀 시옥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33대 24로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굉장히 킥 맞는 경기였다라는 후기를 남기고 싶고 패츠는 이제 주전이 다 나왔거든요.
주전이 다 나왔는데 경기는 경기대로 지고 선수 부상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주전에게 휴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선수들이 스냅을 덜 받은 선수들이 있긴 해도 주전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턴오버 3번 나왔죠. 그리고 페널티도 굉장히 많았고 뭐 이길 수 없는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1주차에 돌핀스에게 한번 졌기 때문에 네. 마지막 주차에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을 사실 줄기차게 해오셨는데 그렇죠. 김민준 아나운서가 굉장히 좀, 뒤통수를 네, 맞는 기분이었고 좀 민망할 정도로 패츠가 좀 안 좋은 경기력으로 이제 마이애미에게 수입을 당하고 말았어요. 제가 민망한 건 괜찮은데 지는 게 킹 받는 거죠. 네. 네. 제가 민망하면 민망하고 말면 되거든요. 근데 돌핀스에게 2번이나 진다? 한 시즌에? 굉장히 뭐랄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경기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 패트리어츠에게 좀 예방주사 같은 좀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날 같은 경기력이면 광탈 확정입니다. 1쿼터에 탈락이 확정될 수도 있어요. 사실 패츠가 시즌 중반부에 이제 굉장히 살아나면서 연승도 길게 하고 했었는데 막상 후반에 와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경기력? 그렇죠. 막판 4경기가 1승 3패였을걸요. 네. 그것도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한테 1승 거뒀고 나머지 3경기를 다 패했으니까 최근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다라고 봐야겠죠. 바이위크 이후로 흐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트렌드 속에서 플레이오프로 들어간다는 것이 패트리어츠에겐 좀 불안한 요소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패트리어츠가 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돌핀스는 이 경기 끝나고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을 경질을 했어요. 좀 미친놈들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출발이 좋다가 안 좋았어요. 1주차에 패치를 잡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 이후에 7연패에 당했잖아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7연승을 달리면서 위닝 시즌 만들어냈죠. 심지어 올해는 패트리어츠를 수입을 했어요. 패트리어츠가 마이애미에 지금 당한 2패가 아니면 1번 시드예요. 그리고 돌핀스가 지난 시즌에도 플레이오프를 못 나가긴 했지만 10승을 했던 팀이잖아요. 그런 팀을 이끈 감독을 자른다? 이게 미친 짓이 아니면 무슨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돌핀스가 2년 연속으로 위닝 시즌을 기록했던 게 2003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패트리어츠를 수입한 게 2000년. 그러니까 벨리책 감독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부임한 그 첫 시즌에 수입 만들고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톰 브레이디가 입단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 만들어냈는데 이 감독을 잘랐다. 이거는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이안 라포포트가 리포트를 한 거를 보면 단장인 크리스 클리어와 지금 브라이언 플로레스 전 감독 사이에 파워 스트러글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부 파워 게임, 내부 경쟁에서 이 플로레스가 졌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근래 FA 계약, 그 드래프트로 뽑아온 선수들의 퀄리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플로레스가 잘리는 게 아니라 크리스 그리어가 잘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뭐 많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투아가 아니라 저스틴 허버트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플레이오프 무조건 갔어요. 근데 지금 잘리는 건 단장이 아니라 감독이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더 높은 데에서 의사결정이 된 거잖아요. 거의 뭐 구단주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스티븐 로스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멀지 않은 미래에 뭐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돌핀스가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을 경질한 이 결정을 내린 걸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고마워요. 왜냐? 돌핀스가 또 바닥을 헤매면 패츠는 2승 먹고 들어가니까. 뭐 패츠 팬 입장에서는 땡큐지만 사실 리그의 재미를 위해서는
이런 좋은 감독들 그리고 잘하는 감독들이 리그에 많아져야 사실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제 구단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로 유능한 사람이 이제 잘려 나가는 거는 뭐 팀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뭐 구단의 조직 문화 이런 데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뭐 브라이언 플로레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증명을 했기 때문에 네. 돌핀스가 아니라 이제 다른 구단에서도 충분히 뭐 감독으로서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플로레스 입장에서 당장은 기분이 안 좋겠지만 뭐 다른 팀에 가서 또 이 돌핀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면 그게 또 아마 최고의 복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브라이언 플로레스면 돌핀스 만날 때 이악 물고 합니다. 진짜로. 뭐 어쨌든 뭐 돌핀스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팬의 입장에서는 리그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감독을 이제 누군가 뽑을 텐데 그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감독이 와서 플로레스보다 못했을 때 과연 그 어떤 비난 여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리스크도 분명히 져야 할 겁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패트리어츠와 이 돌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에 대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20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테이섬 힐 선수가 이날 선발로 나왔다가 중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트레버 시미언이 남은 경기를 이제 소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엘빈 카마라를 중심으로 이제 러싱 공격이 잘 풀린 데다가 네. 상대에게 이제 많은 턴오버를 유도하면서 세인츠가 뭐 비교적 낙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승리를 먼저 확정지은 뒤에 간절하게 이제 램스의 승리를 응원을 했는데 결국 이제 램스가 패하면서 이제 세인츠도 같이 플레이오프 탈락이라는 좀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이 세인츠로서는 아쉬운 그런 시즌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올 시즌 초반에 보여줬었던 제이미스 윈스턴 선수의 어떤 퍼포먼스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뛰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글쎄요, 플레이오프를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윈스턴이 그 1주차 그린베이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어떤 충격적인 경기력, 네, 그게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결국 그 부상 때문에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웠다, 그렇게 좀 네. 정리를 하고 싶고, 이제 펠컨스는 지금 홈에서 2승 6패를 당하면서 시즌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뭐 성적도 이제 7승 10패에 그쳤지만 홈 팬들에게 좀 기쁨을 주지 못했던 것도 굉장히 아쉬운 한 시즌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케빈 리들리 선수가 중간에 이 멘탈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탈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펠컨스와의 동행은 이번 시즌까지일 것이다 라는 이제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 벌써 이제 케빈 리들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뭐 예측을 해보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제 후보로 꼽히는 팀들의 공통점이 이제 당연히 이제 리시버에 대한 좀 갈증이 있고, 근데 그 대신에 좀 캡 스페이스에는 여유가 있고, 이런 팀들이 좀 거론이 돼요. 그래서 뭐 돌핀스나 이글스 같은 경우는 또 드래프트 픽이 많기 때문에 뭐 리들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뭐 높은 픽을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도 있는 것 같고, 뭐 앨런 로빈슨이 빠질 가능성 있는 베어스나 그다음에 이제 뭐 믿을만한 스킬 플레이어가 없는 뭐 제규어스, 이런 네. 팀들도 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팀으로 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펠컨스는 사실 이제 리들리보다도 멜 라이언의 거치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훌리오 존스를 보냈고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선수가 멜 라이언인데, 냉정하게는 제가 방금 이제 처리를 한다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팀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서의 지위는 사실 잃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금 리그 32개 팀의 주전 쿼터백을 뭐 나름 뭐 서열을 한번 매겨 본다면 네, 뭐 맷 라이언은 이제 중하위권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받는 연봉은 또 중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지금 쿼터백으로
뭐 전락을 한 상태다. 네. 네, 근데 지금 맷 라이언의 인터뷰를 보면 자신은 이제 여전히 좀 뭐 뛸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다음 시즌에도 이 팀에서 뛰고 싶다 이런 이제 뜻을 밝혔어요. 네. 그래서 뭐 펠컨스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라이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 규모가 이제 크기 때문에 쉽사리 처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 동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언제까지 동행이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펠컨스는 저희가 또 애지중지하는 선수가 하나 있죠. 구영애 선수의 올 시즌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도 이제 54야드, 48야드 필드골과 함께 2개 엑스트라 포인트를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뭐 팀은 패배를 했지만 구영애 선수는 나름 뭐 기분 좋게 시즌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을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29번의 필드골 중에 단 2개만 놓쳤고 네. 특히 이 40야드 미만의 짧은 거리는 100% 성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엑스트라 포인트도 이제 30개 모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키커로서의 본업인 이 필드골과 엑스트라 포인트에서는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좀 리뷰를 하고 싶고 실제로 리그에서 이제 이 킥 성공률을 기록을 한 걸 줄 세워 봤을 때 뭐 여전히 올 시즌도 이제 저스틴 터커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제 기억에 구영애 선수가 한 3위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제 킥 기회가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그 줄어든 기회 안에서 뭐 가장 최선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다만 이제 구영애 선수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온사이드 킥 성공이 없었다. 그거는 좀 뭐 팬으로서 네. 이제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한번 기록을 해보기를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뭐 제츠와 빌스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대 10으로 이제 빌스가 맞대결에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경기 내용은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빌스가 이제 이날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AFC 동부지구 지구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88년부터 91년까지 그때 이제 4연봉 할 때잖아요. 4연봉 이후에 처음으로 연속해서 AFC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다 그래요. 사실 시즌 초 예상보다는 좀 험난한 과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츠라는 도전자가 생각보다 빨리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섰고 빌스도 이제 조금 더 진화를 해서 더 완벽한 팀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다소 좀 부침이 있으면서 네. 시즌 뭐 중반에는 이제 지구 1위 자리를 잠시 뺏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츠와 2차전을 잘 잡아내면서 뭐 다시 1위를 탈환했고 끝까지 이제 뭐 자리를 지켜내면서 그래도 이제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션 맥더목 감독의 리더십을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션 맥더목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지 이제 5번째 시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4번을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냈으니까 물론 이제 이 조시 앨런 선수가 잘한 덕도 분명히 있겠지만 션 맥더목 감독의 팀 운영 그리고 이제 경기 운영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맥더머 감독이 팀을 이어받았을 때 빌스가 지금처럼 강팀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팀을 만든 점 그리고 그거를 유지시킨 점 이 두 가지 모두 이 맥더머 감독이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벵갈스가 주전에게 휴식을 주면서 4번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덕에 이제 빌스가 3번 시드로 올라오게 됐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패트리어츠가 5번 시드고 빌스가 4번 시드이기 때문에 둘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빌스는 한 단계 올라갔고 패트리어츠는 한 단계 내려가서 둘이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다른 골목길에서 이렇게 사람이 마주쳤는데 오른쪽을 피해야지 했는데 상대도 같은 마음이어서 다시 마주치는 그런 느낌이 네.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빌스와 패트리어츠가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네. 자츠는 이제 4승 13패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는데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나 하고 이제 SNS랑 이런 걸 찾아보는 그런 와중에 그런 걸 봤어요. 오늘 이제 올라온 글이었는데 조 네이머스의 움짤과 함께 1969년 오늘 우리는 챔피언이었습니다. 이딴 멘트를 적어놨어요.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올 시즌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시즌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1969년 오늘 우리는 챔피언이었습니다. 53년 전이에요. 53년 전에 우승한 걸 지금 와서 올린다고요? 이 팀은 이래서 안 된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플래시백이죠. 그러니까 아마 같은 날이죠. 뭐 1월 뭐 12일이든 13일이든 그 같은 날에 이제 예전 연도에 있었던 일을 뭐 한번 가져와서 이제 구단 뭐 SNS에 소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츠가 워낙 오랜 기간 좀 성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이렇다게 내세울 만한 이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과거 추억팔이에 좀 메모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거든요. 이 팀이 우리 아버지가 10살 때 우승을 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너희들은 팀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우승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앗아갔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슈퍼볼 우승을 기준으로 봐도 정말 오래됐고 네, 이제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 팀들이 모두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올해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랫동안 플레이오프 진출 못한 팀이 제츠예요. 네. 2010년이 마지막이고 다른 팀들은 뭐 아마 덴버가 2015년 네 그때 슈퍼볼 우승을 했으니까. 하면서 네. 플레이오프에 갔던 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한참 팀들이 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츠가 뭐 지금 리그 32개 팀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플레이오프 구경을 못 하고 있는 팀이다. 플레이오프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53년 전에 우승을 한 걸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하이라이트 필름에 들어갈 만한 게 버퍼블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제츠가 이제 몇 번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올라간 적은 있었으나 뭐 전체적인 이제 기간을 봤을 때 대부분은 좀 패배의 역사가 많았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도 구단 운영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조금 더 뭔가 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사실 실패해 왔던 기간들이 너무 길었잖아요. 물론 이제 새로운 감독 그리고 새로운 단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조금 달라질 구석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이크 윌슨과 로버트 살라를 이제 나름 야심차게 영입을 했는데 적어도 1년 차에는 뭐 크게 달라지지를 않았죠. 네. 그래서 다음 시즌 좀 또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츠와 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사실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죠. 차저스와 레이더스의 썬데이 나잇 풋볼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연 올 시즌 최고의 경기였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팟빵에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끄고 바로 가서 영상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두 팀이 비기면 둘 다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고 한 팀이 이기면 그 팀과 스틸러스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간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 경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게임 패스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 NFL 사무국이 굉장히 친절하게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영상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때 이제 이 공식 계정에 들어가서 업로드한 동영상의 목록을 보시면 Game of the Year Insane Ending Chargers vs Raiders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4쿼터 4분 남겨놓은 시점부터 경기 끝나는 시점까지 영상이 풀로 쫙 다 붙어 있어요. 거의 한 50몇 분 되는 영상인데 저는 심지어 이거 풀 경기 보고 그거 또 봤어요. 그거를 꼭 보시기를 제가 강추를 드리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가서 보시고 뭐 어쨌든 이제 경기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어가자면 차저스의 팬들, 레이더스의 팬들 그리고 스틸러스의 팬들과 선수들까지 모두 쫄렸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장 승부 끝에 35대 32로 레이더스가 승리를 거뒀고 이 한 시즌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 걸맞는 뭐 그런 다양한 스토리가 있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진짜
미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이제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영상이 시작하는 시점까지만 해도 레이더스가 굉장히 낭낭하게 이기겠구나. 아, 레이더스랑 스틸러스가 포스트 시즌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허버트가 터치다운 한 방을 꽂더니 2포인트를 성공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수비에서 조이 보사가 펌블을 유도를 하면서 레이더스를 뒤로 밀어내더니 펀트로 공격권을 갖고 와요. 그리고 포스다운 상황에 3번을 몰리게 되는데 결국은 버저비터 동점 터치다운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포스다운도 포스 앤 1 이런 게 아니라 포스 앤 17, 포스 앤 10, 포스 앤 10이었어요. 물론 이제 상대의 반칙이 한번 있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홀딩 반칙이 아니었더라면 이 제러드 쿡 선수가 캐치를 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마지막 상황이 굉장히 극적이었던 게 그 정규 시간 기준으로 마지막이 굉장히 극적이었던 게 1분 남았을 때 차저스가 하프라인도 못 건너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10초 남았는데 레드존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이튼이 이제 극적인 캐치를 하는데 최초의 인컴플릿 판정이었다가 그게 이제 뉴욕 판독센터에서 이거 판정 이상한 거 같다 해가지고 판정 뒤집고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에서 저스틴 허버트가 마이크 윌리엄스에게 버저비터 동점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거든요. 이 순간 자체가 뭔가 진짜 오늘 차저스가 일 내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 4쿼터에 동점이 되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극적이었는데 네. 사실 이제 연장에서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허버트의 4쿼터 분전이 다소 좀 묻힌 뭐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장을 가게 되잖아요. 연장에서 코인 토스를 하는데 레이더스가 이겨요. 그리고 레이더스가 전진을 하다가 이제 막혀가지고 데니얼 칼슨이 필드골을 차서 넣고 그리고 이제 차저스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차저스가 또 한 번 거기서 포스다운에 몰리거든요. 그리고 또 허버트가 극적으로 패스를 연결을 시키면서 동점 필드골. 근데 이 연장에서의 필드골이 데니얼 칼슨의 필드골도 골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 필드골이었고 차저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적으로 양 팀이 한 번씩 필드골을 성공시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4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레이더스가 공을 건네받아서 전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날 이제 NBC가 중계를 하는 그 선앤의 풋볼이었잖아요. 크리스 콜린스워스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시간 얼마 안 남으면 무릎 꿇고 둘 다 진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이제 그 얘기도 나름 일리가 있기는 한 게 상대방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지면 플레이오프를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서 시간을 태우는 것만 해도 플레이오프의 진출을 확정을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공격을 하다가 펌블 리턴 터치다운이라든지 인터셉션 리턴 터치다운이라든지 뭐 이런 그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질 가능성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한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리치 아이젠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브랜드 스타일리 감독과 인터뷰를 한 얘기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리치 아이젠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진짜 멍청한 질문인 줄 아는데 혹시 비길 의향이 있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탠리 감독이 대답한 게 진짜 멋있었어요. 우리는 이 경기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최선의 경기를 하고 싶었고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스탠리 감독이 타임아웃을 이제 막판에 한번 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비길 의향이 없었다는 것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었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차저스가 이런 그 스탠리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도 차저스가 정말 감독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콜츠가 만약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긴 했지만 콜츠가 졌어요. 그리고 스틸러스도 레이븐스한테 졌어요. 그럼 이제 경기 결과를 떠나서 둘 다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모를까
스틸러스가 보고 있는데 너네 못 가 우리 비길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약간 일종의 그 스포츠맨십과도 좀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월드컵에서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은 이 각조 조별리그 3차전을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아마 이전에 약간 사전 담합 같은 걸 통해서 좀 제3자의 피해자가 나왔던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뭐 FIFA도 그런 룰을 개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날 공교롭게도 좀 그런 요소가 개입될 만한 상황이 또 만들어졌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시드라는 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비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이날 경기를 이기면 벵갈스랑 붙고 비기면 칩스랑 붙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류지영 PD가 레이더스의 입장이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뭐 벵갈스도 이제 최근 기세가 무섭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칩스, 마홈스 어떤 그들의 경험보다는 그래도 벵갈스를 상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스가 사실 이길 유인은 좀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이 리그와 스포츠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그리고 팬들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정말 이 승부를 내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끝까지 해서 이게 점수를 내지 못해가지고 무승부가 된다. 이거랑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싶어 해서 무릎 꿇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런 측면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좀 흘러갔던 게 결과적으로도 훨씬 더 멋있고 물론 차저스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였지만 바람직한 그 태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그 마지막 그 40여 초를 남기고 타임아웃을 불렀던 거는 다소 좀 논란이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 타임아웃 부르자마자 알 마이클스랑 크리스 콜린스워스가 다 벙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서든 4였거든요. 그리고 차저스의 39야드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필드골을 찬다 그러면 17야드 더 해야 되잖아요. 56야드거든요. 물론 레이더스의 한 번의 공격 기회가 더 있긴 했습니다만 굳이 타임아웃을 불러서 레이더스를 도와줄 필요가 있었나. 물론 레이더스가 타임아웃을 2개를 갖고 있긴 했습니다만 차저스가 타임아웃을 불러서 굳이 레이더스를 도와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격을 하는 입장과 수비를 하는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공격이 이 작전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막기가 쉬워지잖아요. 근데 그 작전을 더 그 복잡하게 꼴 수 있는 시간을 레이더스에게 차저스가 제공을 한 것 자체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타임아웃에 대해서 이제 브랜든 스텔리 감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확실하게 수비를 재정비를 해서 레이더스의 퍼스트다운을 막아내고 그러면 이제 레이더스가 뭐 펀트를 할 수도 있고 뭐 무리하게 킥을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뭐 펀트를 하면은 뭐 비기는 쪽으로 가고 네. 킥을 시도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 이제 차저스가 유리한 필드 포지션에서 남은 30여 초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끝내기 필드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겠다까지 좀 내다본 타임아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뭐 포스트 시즌 진출을 염두에 둔 그런 타임아웃이었다.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레이더스를 탈락하게 하겠다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제이콥스의 손쉬운 퍼스트다운으로 이어졌고 네. 데니얼 칼슨의 끝내기 필드골로 이어졌기 때문에 차저스 입장에서는 좀 자승자박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대조적이었던 게 그 상황과는 다르게 타임아웃을 부른 상황에서 저스틴 허버트 선수의 얼굴이 잡혔거든요. 근데 저스틴 허버트의 입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비기기를 간절하게 바란 적은 처음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허버트는 뭐 조금 더 실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수비가 좀 막아주기를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레이더스가 47야드짜리 끝내기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레이더스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제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이더스가 굉장히 특이한 기록을 하나 세우게 됐는데 슈퍼볼 시대에
임시 감독이 이끄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최초의 팀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레이더스가 올 시즌 4번의 연장 승부를 했거든요. 참 많이도 연장까지 갔는데 그 4번의 연장 승부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사실 이제 한 팀의 감독이 중간에 바뀐다는 거는 성적이 부진한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예. 그러면 임시 감독이 오더라도 뭐 플레이오프에 갈 만큼 팀을 바꿔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근데 이제 사실 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이슈로 이제 존 그루덴이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적 이 비사치아 감독이 팀을 이어받았을 때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습을 잘 하면 이렇게 이제 팀이 플레이오프에 가는 뭐 이런 역사를 또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주에 이 벵갈스를 상대를 하게 된 레이더스고요. 차저스는 정말 아쉽게 플레이오프 문턱까지 갔다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차저스는 콜츠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즌 내내 보여줬던 어떤 경기력, 뭐 임팩트 이런 것들은 충분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만날 만한 팀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약체 팀에게 뭐 뜬금없이 발목을 잡힌다거나 이런 좀 결정적인 상황에서 좀 애매한 어떤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뭐 불운도 겹치고 그러면서 이제 한두 경기를 놓쳤던 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플레이오프 무대에 함께하지를 못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이번 시즌 좀 아쉽게 됐지만 차저스는 뭐 다음 시즌에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저스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도 저희가 이제 시즌 리뷰를 할 때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18주차에 펼쳐졌던 주요 경기들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포스트 시즌에는 프리뷰도 같이 준비를 해볼 예정인데 프리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